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최보람입니다. 저는 자궁체부암 치료와 로봇 수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의 구조입니다. 자궁은 자궁체부와 경부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에서 배울 부분은 이제 체부에서 생기는 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부의 자궁 벽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가장 바깥쪽인 장막이 있고 그리고 근육층 그리고 내막이 있습니다. 이 자궁 체부에서 주로 생기는 암은 자궁 내막암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자궁 내막암은 현재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비교했을 때 64%가 증가했고 주로 50대 환자군 그리고 60대에서 많이 발병을 하는 질환입니다. 또 젊은 연령층에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20대에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은 환자군이 2.8배 증가했고 30대에 진단받은 환자군도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위험 요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궁 내막암의 발생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폐경 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섞이지 않은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 혹은 폐경이 늦거나 초경이 이른 경우 출산을 한 경험이 없거나 출산 횟수가 적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여성 호르몬 분비하는 종양을 가진 경우 혹은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타목시펜을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 이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가족 중에 자궁내막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가족력이 있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연령은 폐경 후 연령 그리고 비만한 경우에 이제 조금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질환들과 연관이 있고 특히 자궁내막 과다증식증 같은 경우에 종류에 따라서 자궁내막암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검진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폐경 전 생리량이 과다하거나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또 폐경이 지났는데 질출혈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앞서서 말한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스트로겐 대치요법을 받는 폐경 환자 혹은 유전성 비폴립 대장 직장암 증후군의 가족력을 가진 환자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다른 환자분보다 좀 더 주의 깊게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자궁출혈입니다. 생리가 아닐 때 피가 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 특히 폐경기 여성인데 질출혈이 발견이 되면 자궁내막암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앞서 말했던 위험 인자들이 있을 때 또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검사는 신체 진찰, 그리고 초음파 검사, 자궁내막 조직 검사, 영상 검사,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신체 진찰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자궁 내막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정상적인 자궁 내막의 모양입니다. 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하얀색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비정상적인 자궁내막 같은 경우 자궁내막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우면서 안에 혈관이 굉장히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검사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흡입 검사입니다. 작은 카테터, 이제 플라스틱 튜브, 저는 이제 빨대 같은 굉장히 잘 구부러지는 빨대 같은 튜브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자궁 내에 넣어서 자궁 내막 조직 일부를 조금 제취를 해서 검사를 나가는 거고, 이거는 특별한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외래에 방문했을 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흡인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
확장 자궁 소파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기구의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넣어서 자궁 내막의 조직을 조금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이 검사의 경우 조금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검사도 어렵다면 자궁 내시경 검사, 자궁 안에다 카메라를 넣어서 자궁 내막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자궁 내막은 특별한 조직이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보이고 이 양쪽으로 보이는 것이 난관으로 연결되는 관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을 봤을 때는 자궁 내막에 오돌도돌하게 뭐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조직을 조금 떼서 검사실로 보내면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CA125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내막암이 진행되었을 때 혹은 임파선으로 전이가 있을 때 수치가 상승을 하고 이 수치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중간에 재발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자궁 내막암을 확진을 할 수는 없고 이 수치가 상승하는 질환에는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같이 이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영상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CT를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몇 기인지, 1기인지, 2기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펫CT를 찍어서 전이 다른 곳으로 자궁이 아닌 뭐 폐나 간이나 이런 쪽으로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MRI의 경우에는 이 조직 자체가 암인지 혹은 양성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좋은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지는데 1기는 자궁 안에 병변이 있는 경우, 자궁 안에서도 침범 범위가 자궁벽의 반 이상인지 반 이하인지를 구분을 해서 병기를 나눕니다. 2기는 자궁 경부까지 침범을 한 경우, 3기는 난소에 침범을 했거나 자궁을 벗어나서 질까지 침범을 했거나 혹은 그 주위에 임파선에 침범을 했거나 했을 때 3기가 됩니다. 4기는 방광이나 혹은 뒤에 있는 직장, 뭐 대장 혹은 간 이런 데로 전이가 됐을 때 4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궁 체부암의 5년 생존율은 평균 90% 정도 가까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궁에 국한된 병변만 있을 때는 생존율이 96%로 매우 올라갑니다. 하지만 원격 전이, 즉 간이나 다른 장기, 폐 등으로 멀리 있는 장기에 전이가 됐을 때는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 항암, 호르몬, 방사선 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 수술에는 전통적인 개복 수술이 있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은 기본적으로 자궁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양쪽 난관, 난소 절제술을 합니다. 또한 골반 내에 있는 임파선을 제거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복부 대동맥 주위에 림프절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봇 수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공 로봇 수술, 단일공 로봇 수술이 있고 다공 로봇 수술의 경우 복부에 1cm 정도의 절개를 여러 개 내서 그 1cm 절개를 통해서 기구가 각각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의 경우는 배꼽으로 1.5cm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넣고 거기에 모든 기구가 다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기에 다빈치 로봇 기계가 있고 이쪽에 콘솔이라고 해서 수술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 로봇 기계가 환자의 몸에 옮겨져서 그쪽에 장착이 되게 되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수술은 다공 로봇 수술로 1cm 정도 크기의 절개를 여러 개 내어서 그 각 절개마다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은 환자 옆에 아닌 콘솔에 앉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 콘솔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수술 내부, 환자 복강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자가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임에 따라서 배 안에서 기구들이 그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 안을 보면은 이 수술하는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서 이 기구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궁내막암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림프절 절제술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림프절 절제술을 하다 보면은 그에 따른 하지 부종 또는 림프 낭종 등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 그것들을 예방하고자 나온 방법입니다. 감시 림프절은 가장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은 림프절을 찾아서 그것만 절제를 하는 수술입니다.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할 때는 먼저 자궁으로 형광 이미지가 가능한 액체를 주사해 주게 됩니다. 실제 수술장에서는 이렇게 형광 연두색으로 염색돼서 보이는 임파선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수술 시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자궁이 있고 자궁으로 투입된 용액이 수술 시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형광 연두색으로 염색된 림프선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감시 림프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면 이렇게 림프선이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으로 감시 림프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을 할 때는 이 임파선을 따라서 쭉 다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이 가장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은 감시 림프절을 찾아서 여기만 제거를 합니다. 다음은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3기 이상의 자궁내막암이면 수술 후에 시행을 하고 조직학적으로 장액성 투명세포암은 병기와 상관 없이 시행을 합니다. 전이성 재발성이면 생존 기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수술이 끝나고 잘 회복이 된 후에 평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시행을 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항암제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탈모가 오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근육통, 관절통, 말초신경병증 등이 올 수 있고 흔하게 메스꺼움, 설사, 구내염 등도 올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암이 아주 초기이면서 자궁 보존, 즉 임신을 원할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어렵거나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된 경우 혹은 이제 재발인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내막암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약 25%가 재발한다고 되어 있고 재발 환자의 약 50%는 2년 내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검진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 첫 1년은 1개월에서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2년에서 3년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수술 후 4년에서 5년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도 외래를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골반 검사,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증상에 따라서 흉부 촬영, CT, 펫CT 등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와 다르게 증상이 있거나 어떤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발 양상과 치료 방법입니다. 재발에는 질이나 골반 내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국소 재발과 폐와 간으로 전이하는 원격 전이 재발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이 국소 재발하는 비율과 원격 전이 재발하는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국소 재발은 방사선 치료를 실시를 하고 고립성 원격 전이는 수술을 합니다. 여러 장기에서 재발하거나 여러 장소로 전이하면 호르몬요법이나 항암 화학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암 자체를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암의 진행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완화적인 목적의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재발암에서 국소적인 질 재발이거나 분화가 좋았던 이런 암이었던 경우 초기 치료 후 3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